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 여행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과거로 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시대나 조선시대로 훌쩍 가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죠? 하지만 과학은 왜 우리에게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리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넘나들며 이 흥미진진한 질문에 재미있고 과학적으로 답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문을 열고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부터 영화 백 투 더 퓨처까지 우리는 과거를 바꾸거나 잃어버린 순간을 되찾는 상상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거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법칙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이유를 5가지 과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겠습니다. 시간의 방향성, 인과율, 에너지 문제, 양자 불확정성, 그리고 우주의 구조적 제약을 하나씩 풀어보며 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지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방향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연력학 제2법칙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컵이 깨지면 다시 원래대로 붙지 않듯 우주는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갑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과거로 돌아가려면 엔트로피를 강제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깨진 유리 조각이 저절로 붙고 흩어진 커피가 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 실현 불가능합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우주의 상태는 초기 조건에서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에 따르면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돌아가려면 우주의 모든 입자를 정확한 초기 위치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공기 분자만 해도 약 10의 44제곱계인데 이걸 과거의 상태로 재배치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통제는 불가능하죠. 심지어 우주 전체를 고려하면 입자 수가 10의 80제곱에 달하니 과거로의 복원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인과율의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인과율은 원인이 별거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과거로 가면 이 법칙을 깨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할아버지 역설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과거로 가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부모님이 태어나지 않고 결국 당신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할아버지를 죽였을까요? 이런 모순은 시간 여행이 인과적 폐쇄 곡선을 만들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보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물리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우주의 법칙이 모순을 방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웜홀이 열리더라도 양자 효과로 인해 붕괴하거나 엄청난 에너지 장벽이 막아선다는 겁니다. 실제로 웜홀을 안정화하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는 카시미르 효과로 소량 관측되지만 시간 여행에 필요한 규모로는 생성 불가능합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음의 에너지는 극소량만 존재하며 웜홀을 열 만큼 축적하려면 우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문제도 큰 장벽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는 쌍둥이 역설로 잘 알려져 있죠.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여행하면 지구에 남은 쌍둥이보다 젊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로 가는 방법일 뿐 과거로는 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가려면 시간축을 거꾸로 돌려야 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초광속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초광속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는 mc제곱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를 넘으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는 현재 물리학에서 불가능합니다.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타키온은 아직 관측된 적 없고 이론적 가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초광속이 가능하더라도 인과율 붕괴로 인해 과거로의 이동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현재를 바꿔버릴 수 있죠. 양자역학도 과거로의 여행을 막는 열쇠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과거로 가려면 특정 시점의 모든 입자를 정확히 재현해야 하는데 양자 상태의 불확정성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1초 전의 지구를 재현하려면 약 10의 80제곱계 입자의 양자 상태를 알아야 하지만 이는 관측 자체로 상태가 바뀌는 양자 특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양자역학은 과거를 고정된 기록이 아니라 확률의 흐름으로 봅니다. 또한 양자 중첩과 얽힘은 시간의 단방향성을 강화합니다. 양자 사건은 관측되면 고정되며 과거의 중첩 상태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정되면 그 이전의 중첩 상태는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과거로 간다는 건 이런 양자 결정을 되돌리는 셈인데 이는 현재 물리학의 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해
과거로 신호를 보낸다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는 정보 전달이 아닌 상관관계만 보여줄 뿐입니다. 우주의 구조적 제약도 과거로의 여행을 막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공간과 얽힌 4차원 시공간으로 정의됩니다. 웜홀이나 회전하는 블랙홀 같은 이론적 구조는 과거로의 경로를 열 수 있다고 제안되지만 현실적 장벽이 큽니다. 회전 블랙홀 근처의 시간 곡선은 이론적으로 과거로 연결될 수 있지만 특이점과 사건 지평선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은 중력이 무한대여서 어떤 물질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웜홀도 마찬가지로 안정화에 필요한 이동 물질,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웜홀의 현실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는 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양자 불안정성으로 즉시 붕괴합니다. 1988년 킵손 교수는 웜홀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려면 음의 에너지 밀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지만 이는 우주의 총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블랙홀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죠. 회전 블랙홀의 에르고스피어는 접근 가능하지만 특이점을 넘으려면 물리법칙이 붕괴해야 합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타중우주 이론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는 과거로 가면 새로운 평행 우주가 생겨 인과율 모순을 피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를 죽이면 원래 우주가 아닌 다른 타임라인으로 분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로 간다고 해도 우리의 과거가 아닌 다른 우주의 과거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수학적으로 우아하지만 실험적 증거가 없어 가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의 철학적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시간은 단순한 물리량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기억을 정의하는 근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경험의 의미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영혼의 확장이라고 불렀는데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며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시간이 단방향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펼쳐봅시다.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룡을 만나거나 이순신 장군과 대화를 나누는 건 멋지겠지만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로 미래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1961년 에드워드 로렌츠는 기상 모델에서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거에서 돌 하나를 옮기면 2025년에 세상이 전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혼란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로 갈 수 없다는 건 슬프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도 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미래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과학은 과거로의 문을 닫았지만 미래로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활용하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수백 년 후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 빛의 속도로 1년 여행하면 지구에선 70년이 흐릅니다. 이는 미래로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사의 X-43A 같은 기술은 아직 빛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래 기술이 이를 가능케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과거와 달리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블랙홀 근처의 강한 중력장에서도 시간이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1시간을 보내면 지구에선 수십 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밀러 행성 근처의 시간 왜곡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의 단방향 여행이 과학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과거로의 불가능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과거로 갈 수 없는 이유를 탐구하며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물리학은 우리를 시간 속에 묶어두지만 상상력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영화 속 타임머신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죠?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나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지 않지만 현재를 통해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기까지 과거로 갈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시간의 화살, 인과율, 에너지와 양자의 세계, 그리고 우주의 신비까지 과학의 경위가 여러분에게 재미와 생각할 거리를 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